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2019년 6월 29일 토요일이고요. 한국경제신문입니다. 목동 재건축 정밀 진단 첫발 가격도 꿈틀 이렇게 되어졌고요. 6단지 오늘 총회를 신청 결의했는데 9단지 등도 준비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1단지부터 3단지 종상향 해결 돌파구를 했고 서울시 임대주택 늘리면 가능했다고 하네요. 기반시설 완비, 선안권의 핵심 지역, 최고가 단지 속출, 매물 품귀 현상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최근 신고가 거래된 목동 아파트 주요 단지를 보면 5월 3일자에 3단지 전용면적 122제곱미터에 16억 7천만원 5층이네요. 5월 14일에 2단지에 152제곱미터에 19억 3층이고요. 6월 3일자에 1단지는 116제곱미터에 17억 8층이네요. 6월 5일에 5단지에 96제곱미터에 15억 8층입니다. 금액은 엄청나죠? 근데 목동이 14단지까지 있네요. 14단지까지. 지도를 좀 보여드릴까요? 지도를 보시면 14단지까지 있고, 목동은 여기 서남부, 지금 강남의 서남부 쪽에서 그쪽에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죠. 그거 또 학군도 좋고 해서 집값이 꽤 좀 높게 형성되는 것 같아요. 목동 학군도 강남 학군, 강남이 서울 전체 지도로 보면 남쪽인데 거기도 동남쪽에 좀 더 치우쳐져 있죠. 이제 서남 쪽에 목동이 좀 그 큰 틀로 거기 거점인 것 같아요. 어떤 지역의 거점, 서울이라는 도시가 워낙 크다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반포 푸르지오 수축층층 리모델링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있네요. 그리고 시세차익 450 강남 마지막 녹도 무조건 청약해야죠 라는 제목이 달렸고요. 서초 그랑자의 내단 2일 1순위 한데 계약금 20% 중도금 대출이 안 돼서 현금 부자들이 다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주택담보 금리가 3%대 미만으로 뚝 떨어졌는데 신규 취급액이 기준액 약 2.93%로 되어지네요. 2년 7개월 만에 최저 기록했고 장기 시장 금리가 하락 원인이라는데 1월에 3.12%, 2월에 3.08%, 3월에 3.04%, 4월에 2.98%, 5월에 2.93% 계속 쭉쭉쭉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주담보 대출 금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좀 오르겠죠. 왜냐하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이 경감되니까 좀 사람들이 더 배팅을 많이 하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매일경제신문인데요. 부동산하고는 상관없는 금융권 소식인 것 같으나 이것도 부동산하고 좀 관련이 있어서 가볍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이상 현금 입출금 땐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보고 이렇게 되어졌고요. 내달 특정금융거래법 보고법 시행하고 기준액이 2천만에서 1천만원으로 줄었다는 겁니다. 심의 거쳐 검찰 등의 정보 제공. 그 다음에 고액 현금거래 보고 건수가 2016년에 894건, 2017년에 958건, 2018년에 상반기에 437건. 이것은 고액 현금 거래 보고 건수인데 2천만 원 이상 현금 거래 보고 기준인데 이게 범죄 행위가 좀 있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2천만 원 이상만 되면 무조건 다 보고는 합니다. 근데 이것을 1,000만 원 이상만 되면 무조건 다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만 거래가 되는데 무조건 보고를 하는데 거기서 의심스러운 것은 또 내밀한 조사가 진행되겠죠. 그래서 강화되는 고액 현금 거래 의심 거래 보고건이 보고할 거래가 고액 현금 거래 보고 CTR인데 내용으로는 일정액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실명 FIU에 보고되는 내용이 뭐였냐면 실명 확인 및 주소 연락처 등을 보고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된 거래 보고 STR인데 자금 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 또는 그 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금융거래 목적 거래 자금 추적 등 추가 확인을 보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부동산하고 많이 거래하는 사람들이 뭐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예전에 부동산을 하신 분들이 보통 현금 거래를 많이 하죠. 부동산 하면 이게 사람들이 현금으로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중개 나이 젊으신 분들은 다 이렇게 통장 이체를 좀 많이 해요. 근데 좀 나이 드신 분들을 좀 봐보시면 이상한 게 현금 거래를 이게 몇 천만 원씩 가져옵니다. 저도 부담스럽고 제가 죽겠을 때 제발 어르신 통장으로 좀 쏴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죠. 근데 그 통장으로 쏴달라는 게 사실은 저 같은 제가 이제 그 회사원이었었을 때나 제가 회사원이었는데 모 건설사의 직원인데 상가를 팔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가 분양 그 계약금이 예를 들어서 3억 5천인데 3,500만 원 현금으로 10%를 가져와요. 그것도 만 원권으로 찾아오고 저한테 주면 어찌라고요. 제가 저한테 주면 제가 분실하면 제가 3,500만 물어내거나 뭐 하여튼 회사한테 문책당해서 제가 잘리거나 그럴 일이죠. 이게 굉장히 그런 게 저한테 부담스럽거든요. 그냥 제발 어르신 꽂아주라고 이렇게 하죠. 아니면 이제 제가 모시고 가서 송금을 이렇게 대행을 해드리거나. 그런데 꼭 부동산에도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미치겠어요. 요즘 시대에.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이 꼭 그렇더라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막 수표로 찾아옵니다. 수표로. 근데 수표도 여기 지금 FIU에 부과된다는 거예요. 수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 그 자설을 하게 되고 누구인지 추적이 되어지니까 하지는 않기는 한데 여기도 좀 의심스러우면 수표도 하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즘 사회에 수표를 발행할 이유가 사실은 없죠. 다 전산으로 쏘면 되는데 이제 그래서 2천만 원 이상이면 되는데 지금 이제 1,000만 원 인출만 해도 의심을 받는 겁니다. 1,000만 원을 인출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그죠? 1,000만 원 이상을 입금할 이유도 없고 요즘 다 전산화된 사회인데 그래서 전산으로 남기는 것은 금액이 크더라도 이게 이제 보고가 되지 않고 워낙 이 FIU가 얼마나 내밀하게 검사를 하냐면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가 전산상으로 합법적으로 가는 금액도 있잖아요. FIU가 잡아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을 막 수십 군데를 가입했어요. 삼성화재도 가입하고 현대해상도 가입하고 뭐 LG화재 무슨 뭐 메리츠화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위장 뭐 사고를 쳐서 하죠. 근데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는 이번 예를 들어서 17년 1월에 신청하고 예를 들어서 현대화상은 17년 5월에 신청하고 삼성화재는 17년 9월에 신청하고 뭐 무슨 화재는 LG화재는 예를 들어서 뭐 18년 뭐 9월에 신청하고 이 쭉 보면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쭉 해서 보험회사로부터 보상금을 엄청 많이 받았네요. 그러면 이게 뭐겠어요? 이놈이 위장 사고를 해서 이렇게 돈 뜯어내는 이런 거 그렇게 되면 FI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을 각 보험회사에 정보를 다 알려둡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너네 회사에서만 돈을 타간 게 아니라 한 10대 개 보험회사에서 돈을 다 타갔다. 그러니 한번 다시 재조사해봐라. 그리고 또 어디에다 알려줍니까? FIU가 경찰청이라고 하는 경찰청에도 알려주죠. 그 다음에 뭐 금감원에도 알려주고 또 그 은행에다도 알려주고 다 알려줍니다. 이게 굉장히 좀 현금 흐름을 파악하고 여기서 내가 합법적으로 돈을 하게 되면 깔끔한 돈 처리는 이게 뭐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돈 금액이 뭐 돈 세탁을 하거나 뭐 하면은 금액이 또 뭐 전산상으로 하더라도 많은 금액이 이상한 것은 잡아냅니다. 그리고 금액이 뭐 소액이더라도 1,000만 원 이상 된 현금 거래가 입금하거나 출금하게 되면 무조건 잡아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 해석을 하면 이제 알아서 이해를 좀 하시겠죠. 이상 일단 좀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파크원 완공전에 팔자 뭐 이렇게 뭐 나왔고 여의도 빌딩 매물이 급증한다고 되어져 있네요. 지금 7월
6월에 69층 파콘 준공하고 공실 늘어 가치가 하락 우려돼서 비쌀 때 팔자 매각 서둘러 삼성생명 빌딩 매각 착수 KB증권도 빌딩 매물로 내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대기업들이 물건이 굉장히 부동산 매물을 계속 지금 처분하고 있습니다. 봐보니까 삼성에서도 계속 그 부동산 자산, 그다음에 를 자산을 처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있는 본사건도 계속 처분하고 있고, 여기인데 광주라든지 순천이라든지 목포라든지 이런 거 지사 사업도 계속해서 지금 매각 처분하고 부동산에 지금 조용히 막 물건이 나와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롯데그룹도 지금 많이 막 그러고 하고 있는 것 같고, 이게 어떤 그 대기업의 이런 그 트렌드를 보면 여기 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부동산이 워낙 화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꼭지점을 찍어서 먼저 선제 대응을 하는 건지, 그냥 제가 그냥 추측을 하는 겁니다. 이거 그런 건지 저런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정말 큰 그림, 이게 저도는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읊어주는데 좀 알겠는데, 경제의 그 큰 흐름이 있잖아요. 그 큰 흐름은 사실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잘 모르겠어서, 뭐 대기업에서는 더 큰 어떤 경제적인 흐름을 보고 선제적으로 이렇게 뭐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또 이게 국제 회계 기준이 있어요. 국제 회계 기준. 그래서 뉴스에서 봐보면 국제 회계 기준에서 현금 보유를 많이 지금 종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당 같은 데서 자꾸, 또는 뭐 이렇게 뭐 정의당이라는 데서, 아니면 이렇게 하여튼 좌성향의 사람들은 대기업들 것을 막 뜯어내서 이렇게 좀 나눠주자, 이런 행위를, 그런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현상이냐면, 있는 거 좀 나눠 먹자라고, 이렇게 뿜빠이 하자, 뭐 이런 의식이 좀 강한 거잖아요. 근데 대기업 입장에서는 돌아버릴 일이겠죠. 왜냐면은 이게 현금 보유를 뭐예요? 법에 의해서, 국제 지금 내가 미국하고 거래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맞춰야 돼요. 맞춰야 돼서 현금 보유를 내부 유보금이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쌓아두는 겁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것은 제가 좀 잘 모르겠으나, 그냥 그런 건데, 그것을 막 처분하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에서 싹 다 나눠주자 하는 것은 황금 고의를 배를 가르자, 꼭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거르는 것까지는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겠으나, 어쨌든 지금 대기업에서 영업용 건물들이 지금 계속 매물로 나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일단 조금 참고는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전국적으로 계속 분위기가 막 풀린 분위기예요. 꽁꽁 얼었던 부산도 옮기드나 해가지고 레미안 어반파크 13대 1이고요. 이달 분양소 속속 1순위가 마감됐고요. 미분양도 주율며 소유가 꿈틀했고요. 힐스테이트 명륜 2차 683가구가 3대 1로 되어졌고요. 5월에 두산 이브더 제니스 659가구 7대 1로 되어졌고요. 6월에 레미안 어반파크가 948가구가 13대 1이 되어졌고요. 이편한 세상 시민공원이 612가구가 12대 1. 근데 제가 이거 신문에서 계속 뉴스 읊어줬었는데, 그런 대로 괜찮다고 말씀을 했었잖아요. 이게 대기업에서 하는 대기업 브랜드도 있고, 위치도 그런 대로 다 괜찮아서 힘든 부산 시장에서도 그렇게 어쨌든 경쟁률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정확히 사실은 잘 모릅니다. 부산 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가격이죠. 가격은 이게 신문에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부산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아는 것도 아니고, 또 부산 시장까지 제가 막 분석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 뉴스에서 나온 거 좀 궤괄적인 것만 언급을 하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재건축 팔리니 6억 초과 아파트 거래 늘어났다 이렇게 나오네요. 5월 서울 실거래가 내역서에 집값 6억 초과가 52%를 차지했고요. 작년 1월에 33%가 껑충 뛰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서울 아파트 가격대별 실거래가 건수를 봤더니 6억 이하는 1167건, 1월입니다. 그 다음에 5월에는 1454건, 6월에는 546건, 그 다음에 6억에서 12억은 1월에는 387건, 5월에는 1033건, 6월에는 283건,
그 다음 12억 초과는 1월에 186건, 5월에는 528건, 그 다음에 6월에는 81건 이렇게 되어졌네요. 그리고 5월, 6월은 그 실거래 신고가가 지금 60일이 지나지 않아 이 숫자가 아직 다 신고가 안 돼서 미취합됐다고도 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월에 숫자가 꽤 많이 있죠. 5월도 아직 5월 한 중순 이후에 된 것은 신고가 아직 안 된 게 꽤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공인중개사분들이 이렇게 하거나 또 이렇게 개인 간, 뭐 요즘 뭐 개인 간 거래도 있겠지는 하지만 개인 간 거래는 많지 않고 뭐 공인중개사를 많이 끼고 하겠죠. 근데 여기서 보통 하시면 잔금 때 많이 신고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뭐 그렇고 이제 요즘은 저 같은 경우는 계약하자마자 이렇게 잔금 실거래 신고를 해버리는데, 좀 나이 드신 공인중개사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잔금 칠 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깜빡깜빡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물리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약서 쓰자마자 당일날 신고해버리든지 바쁘면 그 다음날 정도 해서 신고해버린다. 틀리면 수정신고를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잔금 칠 때 많이 하고, 잔금이 통상 이게 60일 이내 신고하다 보니까 관행적으로 잔금을 60일을 줄이는 게 관행적으로 많이 해요. 30일이나 60일 많이 뜨더라고요. 또 이거 지금 실거래 신고를 30일로 신고하겠다라는 법이 자꾸 늦게 신고하니까 그 텀을 많이 주지 않기 위해서 국가가 지금 30일로 입법 초안을 했는데 아직 통과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30일 이내에 이제 앞으로는 신고가 되어질 것 같은데, 뭐 그런 의미에서 저 같은 경우도 또 뭐 계약서 쓰자마자 지금 신고해 버리는데, 어찌됐든 뭐 지금 아파트 거래가가 지금 뭐 많이 늘어나고 시세가 올라가고 뭐 그런 내용입니다. 경제가 좀 경제 신문을 보면 주된 게 뭐 실업률 증가, 그 다음에 뭐 취업률 하락, 제조업 폐쇄, 공장 가동률 저하, 재고 증가, 수출 하락, 맨날 안 좋은 소리만 나와요. 근데 이상하게 부동산 가격만 계속 지금 아파트 가격만 거기서 오른다라는 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른다라는 그 내용도 지금 어디만 오르는 거죠? 그렇죠. 서울시하고 광역시 정도만 지금 오르는 것 같고, 나머지는 지금 완전히 뭐라 그럴까요? 열탕과 또 다른 지역은 냉탕이 막 혼재되어 있는 이런 시장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투자하시려고 하신 분들은 이렇게 온탕, 열탕 같은 데 투자를 하셔야겠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혁신도시에서 토지, 아파트, 상가, 홈업빌딩을 중청 중거리하고 있습니다. 010-727-4080으로 연락 주시고요. 혹시 유튜브 구독을 하시게 되면 부동산 관련 소식, 부동산 신문 비평, 그 다음에 물건 광고를 실시간으로 접속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